대법원이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33일 앞두고 정치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칼로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내란을 일으켜서 죽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 사법살인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구태타입니다.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가 다음 대통령이 유력한 인사를 이토록 잔혹하게 사법살인을 저지른 것이야말로 국민의 참정권 침해입니다. 이미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사법공화국이죠. 판사들의 나라, 검사들의 나라가 이미 돼버린 겁니다. 심리는 딱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일 만에 이 무모한 사법 구테타를 조희대 등 대법관 몇 명이 저지른 겁니다. 조희대와 대법관 몇 명, 이들은 잊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권은 너희들 판사에게 있지 않다. 대법관이 별거냐. 판사잖아요. 주권이 지금 판사에게 있습니까?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오직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지 법비, 법버러지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희대를 비롯한 한 10명의 대법관 그중에서 몇 명 지금 대선판에 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그런다고 대선이 중단되지도 않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꼬꾸라지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도 오늘도 전국을 돌면서 민심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당선에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대법관, 조희대 등 너희들 뜻대로 절대 되지는 않는다. 대법관들이 이렇게 정치에 난입해서 난동을 부려도 구테타를 일으켜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날개를 달고 훨훨 날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어제 사퇴를 하더니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따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하여튼 미친 자니까.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한 게 있습니다. 메타보이스에 의뢰해서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전국의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입니다. 이 조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대법원이 그 지랄을 한 어제도 이 여론조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여론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한덕수를 포함한 모든 3자 가상 대결에서 45% 이상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2위와의 격차 적게는 15%포인트에서 많게는 25%포인트까지 벌어집니다. 게임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 조사는 지금 국민의힘 경선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오늘까지 있죠. 그러니까 일부 겹치는 것이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보수층 인사들이 과표집된 조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견고하다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자 대결을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하고 붙었을 때 김문수가 22.3%, 이재명 후보가 45.4%가 나옵니다. 격차는 23.1%포인트 차입니다. 23%가 넘는 격차가 나온다. 여기에서는 60대, 70대 이상 그리고 대구, 경북, 불경 여기에서만 한 자릿수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고 그 외에는 모두 다 두 자리 숫자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다. 45.4%. 그리고 김문수 목이 매네 진짜. 김문수와 차이에서 23.1%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이하고 붙으면 어떠냐. 한동훈 얘는 경쟁력이 없네.
21%밖에 안 나와 한동훈이가.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5.8%가 나옵니다. 격차가 24.8%포인트입니다. 네. 뭐 숫자에서 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연령, 모든 권역별 여기에서 두 자릿수로 따돌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70세 이상 뭐 이런 데는 한 자릿수 정도로만 한동훈을 앞서고 그 외에는 다 두 자릿수 이상 앞서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럼 한덕수 오늘 아침에 오늘 국회 대정부 질문에는 안 나온 자가 또 대선 출마는 국회에서 한 이상한 장면을 봤는데 한덕수하고 붙었을 때 어떻게 되냐. 떡수가 좀 많이 나옵니다. 무려 31.4%가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더 올라가 46.1%가 나옵니다. 격차가 14.7%포인트. 그렇지만 한덕수와 이재명 후보가 붙었을 때 이재명 후보로 표가 더 뭉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이나 김문수하고 붙었을 때는 45%대였잖아요. 그런데 한덕수하고 붙으면 46.1%로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덕수로 지금 후보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중도층에서 한덕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중도층에서 무려 이재명 후보가 48.9%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덕수가 24%가 나와요. 예. 그러면 중도층에서 이미 2배 이상 앞서고 있잖아요. 그러면 게임은 끝난 것이다. 아무리 사법부가 저 지랄을 해도 지지율은 그대로 간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 정말 더 치열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약간 느슨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워낙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사법부가 대법원이 대선판에 딱 옷을 벗고 깨를 활딱 벗고 대선판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이재명을 죽이고 저 국민의힘이 당선이 돼서 저 내란 세력이 다시 이 나라를 분탕질치기를 바라는 조희대와 저 개새끼는 삭제. 난 편집을 할지 모르니까 개새끼 삭제는 못하고요. 말로 삭제했습니다. 또 뭐라 하지 마. 하여튼 그렇고 자세한 조사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어떤 자들하고 붙어도 45, 6%가 나온다. 그리고 24%포인트 차가 된다. 이런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런 이상한 판결이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전화도 하시고 또 저도 어제도 저녁 자리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관심은 뭡니까? 그러면 이재명 후보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는 거야? 진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그저 지랄 발광을 하고 있을 뿐이다. 미친 자들은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의 눈으로 보면 미친 자가 미친 자로 보이지만 미친 자들끼리 놀면 미친 것이 미친 걸로 안 보인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미친 자들이 그냥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것이 너무 당연하니까 어떻게든 당선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대선 출마를 막으려면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려면 그놈들이 생각한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7일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재상고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을란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법률적 부분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갯불에 재판 구워먹는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한 짓거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고등법원은 할 수 없다. 왜냐? 사실관계를 다시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만약에 재판부가 변론을 하루 만에 끝내고 속전속결로 재판을 한다. 그래서 대선 전에 고등법원이 낸다. 이것을 판결을. 그래도 이재명 측에서는 재상고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시간이 가지요. 그래서 대선 전에 형 확정은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조희대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다만 조희대는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민주당 후보에게 타격을 줘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미친 자들이죠. 국민의 의사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무도하고 무식한 짓거리를 저 머리 좋은 서울 법대 출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을 치를 수 있습니다. 자, 절차를 다시 따져봅시다.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선고를 했다 쳐. 그러면 2심을 선고했어. 그러면 7일 이내에 재상고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또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해야 돼. 최소한 27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6월 3일에서 27일 빼면 어떻게 돼? 5월 7일이야. 5월 7일까지 모두 다 끝내야 돼. 서울고법이.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변론기일 좀 미룰 수도 있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5월 3일 이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은 안 되는 것이다. 절대 가능하지 않다. 이것은 낙선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든가 이런 말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기소하고 재판하고 형을 확정한 경우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당선된 윤석열이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가가 얼마나 선거법 위반을 많이 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 지금 우리 마누라는 구약성경 다 외워요. 그거 허위사실 유포잖아. 그거 다 외울 수 있습니까? 못 외워. 우리 마누라는 주가 조작했다고 하니까 10원도 어쩌고 이익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장모가 그랬다고. 그거 허위사실 유포잖아. 또 마누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그거 손해봤습니다. 뭘 손해를 봐. 22억 9천만 원 이익 봤잖아. 그런 것들 모두 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 하여튼 어제 조희대 그 판결문 읽을 때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이 사람이 손을 덜덜덜덜 떨면서 읽습니다. 뭐가 무섭긴 무서운가 봐. 왜 무서웠을까?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도 엄청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래. 자존심이 좀 상했을 수도 있다. 윤석열 측에 어떤 협박이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자기 뜻대로 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잠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자식 뜻대로 했겠지. 그렇지만 윤석열 측에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 왜냐하면 덜덜 떠니까. 떨 때는 협박이 있으면 떠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뭐 협박받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떤 거대한 사법 카르텔에서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해서 이걸 만들어내긴 했는데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서로 공범이 되자고 해가지고 우리 10명이 함께 지금 뭉쳐서 좀 하자고 하는데 그러고는 했는데 이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는 거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덜덜덜 떤 거겠죠. 낙선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는 예가 있습니까? 허위사실 유포로? 말을 돈 뿌리고 한 것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돈 뿌렸습니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백현동 그거 전 협박으로 느꼈습니다. 라고 했다고, 그거 너 허위사실 유포야. 그거 협박 아닌데? 이게 뭡니까? 미친놈들이죠. 하여튼, 선거법이 엄중하다, 어쩌다, 어제 이런 개털을, 썰을 풀고 있던데, 윤석열이한테 선거법 적용해보란 말이야. 윤석열이 앞에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함께 같이 술 처먹고 고스톱 치고 노냐? 아무것도 못하는 것들이 이재명이만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아이고 깝깝한 인간. 그냥 죽지도 않아. 중요한 건 죽지도 않아. 죽이려고 한다고 죽을 이재명이도 아니다. 이재명이는 말 그대로 거칠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이 이재명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지층을 더 결집시킵니다. 두고 보세요. 내일 오늘과 내일 어제와 오늘 걸 조사해서 내일 발표되는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보세요. 지지율 올라갑니다. 지지층은 더 뭉치게 돼 있고 어대명이야.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야. 그래서 나 투표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큰일 났다. 투표해야 되겠네 하고 나서게 된다. 중도층 역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있는 저 무도한 대법관들에 대한 응징을 뭘로 해야 돼요? 투표로 해야 된다. 그래서 투표장으로 더 나가게 될 것이다. 이들은 대법관이지만 법과 정의에 대해서 모릅니다.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의 카르텔에 의해서 위에서 누군가가 조정하는 대로 그리고 검찰의 협박, 검찰 캐비넷에 판사가 될 것은 없겠습니까? 다 있죠. 판사들에 대한 모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하고 할 때 다 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있으니까 판사들이 무서운 거지. 이 세상을 해서 검찰공화국인 겁니다. 하여튼 어제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반드시 검찰개혁만 그동안에 외쳤었는데 법원, 그러니까 사법부 개혁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
대법관도 지금 10명, 뭐 12명, 뭐 13명, 여따위 안 됩니다. 상고법원 만들자 어쩌자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고법원을 만들어서 대법관들의 일을 줄일 게 아니라 이제 자명해진 게 있습니다. 대법관 수를 한 50명 정도로 늘려야 된다. 그래서 대법관들 너희들 진짜 X도 아니다. 너희들은 동네 강아지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도 다 대법관이다. 라는 걸 심어줘야 돼. 저희들이 별건 줄 알고 말이야. 아니 50명이 아니라 한 100명으로 늘려야 돼. 그리고 판사들로만 하면 안 됩니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로 해야 돼. 그래야지 이 자들이 무슨 선출되지도 않은 자들이 무슨 권력자이냐. 선출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야. 지 마음대로 디자인하고 지 마음대로 죽이려고 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반드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대법원 수는 50에서 100명까지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 벌로 끝나면 안 돼. 반드시 이들을 퇴출해야 되고 탄핵해서 퇴출해야 되고 그리고 엄중하게 벌을 물어서 감옥으로 꼭 보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민주당 그리고 중도층 이런 사람들 또 내란이 싫은 사람들 내란 세력에게 다시 정권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가서 이재명 후보를 또 찍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세상이 좋아지겠죠.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때려 바꾸는데 힘듭니다. 이 세상에 정말 늘 하는 말이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하게 주어진 것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민주당 역풍 없어 역풍 없어. 밀고 나가란 말이야. 무조건 개혁하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드시 만들어내야 한다. 많이 다들 가열차게 치열하게 선거운동에 나서고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